아마도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예견했던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 컨테이전일 겁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한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되어서 치사율이 20%에 달하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열과 극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시작되는 증상은 며칠 만에 발작을 동반한 쇼크나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고 최초 발병 26일 만에 미국에서만 250만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류를 거의 종말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현실 세계 코로나19 역시 현재까지 전세계 2억 명의 확진자와 45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영화에서처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높은 사망률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걸까요? 1918년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에어본, 공기를 통해 전염되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증상도 급작스러워서 걸린 지 2-3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의 사망률이 20%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세계 16억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류 최악의 팬데믹 H1N1 바이러스,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독감과 조류 독감이 결합한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들이 걸리는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독감 역시 조류에게 직접적으로 전염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한 농장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과 조류 독감에 걸린 새가 같은 돼지와 접촉하게 되면서 이 돼지의 세포 속에 두 바이러스가 결합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바이러스를 인수공통 바이러스라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동물에게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야생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무려 150만 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스페인 독감과 같은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발생한 바이러스 질병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이 인수공통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인수공통 바이러스 중에서 근래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2002년 중국 광둥성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생한 사스였습니다. SARS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우리말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인데요. 이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SARS-CoV,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명칭에 붙은 코로나의 의미는 바이러스의 외관에 왕관 같은 돌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이 돌기를 열쇠처럼 사용해서 인간 세포 겉면의 단백질과 결합하고 이렇게 세포의 문을 열고 침투한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자기 복제와 증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증식된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들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잠식된 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사스와 동일한 명칭 마지막에 2가 추가된 SARS-CoV-2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의 명칭이 바로 코로나19,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종류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보시는 7개의 바이러스인데요. 아래쪽 3가지, 메르스, 사스,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최근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윗줄에 있는 4가지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인 감기를 전염시키는 원인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인류의 위협으로 생각하진 않죠. 반면 아래쪽 바이러스들은 그 발견 당시부터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은 30%가 넘었었고 사스 역시 10%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을 너끈하게 이겨내고 아무렇지 않게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 심지어 영화보다 더 높은 30%의 사망률을 기록했던 바이러스가 현실에도 있었는데 왜 이런 바이러스는 전세계에 창궐하는 팬데믹까지 발전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한두 명을 감염시킵니다.
이렇게 두세 명이 또 두세 명을 감염시키고 이는 결국 집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은 일정 기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급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2002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병한 사스는 이번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29개국에서 8천여 명이 사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774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심각한 병증과 높은 치명률 때문이었습니다. 사스는 한번 걸리게 되면 그 증상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또 사망률이 10%에 달했기 때문에 발병 이후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감염자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사스보다 더 높은 30%의 치사율을 나타낸 메르스 역시 감염 후 증상이 너무 심해서 타인을 감염시키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800명의 사망자 이후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히는지는 사망률과 전염성,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전염성은 높지만 사망률이 낮은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퍼지지만 인류의 생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메르스나 에볼라처럼 증상이 너무 뚜렷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전염이 크게 되지 않고 사라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결국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사망률과 전염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에 가장 근접한 바이러스가 바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게다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초기에는 무증상 상태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에 전염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처럼 아주 급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강한 병증을 나타냈다면 그 확산의 추이는 오히려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일, 바이러스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숙주에게 자신을 복제하도록 해서 계속 증식하고 개체수를 늘려가서 생존하는 일입니다. 즉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그 복제와 증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병증이 너무 심해서 숙주가 이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죽어버리게 된다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지 못하고 결국 살아남을 수도 없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분명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류를 정말로 위협하게 될 바이러스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높은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망률과 전염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류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끼비였습니다.